네,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중력과 무중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먼저 보기 기억 보게 되면 기억, 진공 상태는 무중력 상태이다. 이 진공 상태라는 것은 무중력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기가 존재하지 않을 때를 우리가 진공 상태라고 하기 때문에 무중력 상태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 다음 니은, 무중력은 중력이 없는 상태이다. 이제 이거는 많이 헷갈리실 수 있는데, 무중력은 중력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지구의 중력과 같은 크기의 힘이 반대로 작용하여 중력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우리가 행성이 여기 있고 우리가 여기 서 있을 때 중력이 이쪽으로 작용하게 됐죠. 하지만 그 반대쪽으로 어떠한 일정한 힘이 중력과 동일하게 작용할 때 우리가 무중력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중력은 있는데 우리가 중력이 없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는 것이죠. 그 다음 디귿, 무중력 상태가 되면 걷기 힘들어진다. 무중력 상태가 되면 저희의 몸에 작용하는 알자임이 0이 되게 됩니다. 그럴 때 땅이 있다고 쳤을 때 우리가 아래로 땅을 누르는 힘이 없으니까 결국 그의 반작용인 수직항력도 없게 돼요. 이 수직항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마찰력 또한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걷기 힘들어지는 것이 맞는 보기겠죠. 마찰력이 없으므로 이 땅바닥을 딛고 나아가기가 더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리을, 중력의 방향은 지구 중심을 향하고 있다. 이건 당연히 맞는 소리고, 그 다음 미음, 지구에서는 무중력 상태를 경험할 수가 없다. 아까 무중력 상태가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일정한 중력과 같은 힘을 작용한 것이라고 했죠. 예를 들어 우리가 놀이기구, 즉 어떤 한 점을 두고 이렇게 타고 있을 때 이렇게 점을 중심으로 돌게 되면 이 원심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 원심력을 통해 우리가 중력과 같은 힘을 받게 되면 무중력 상태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미음도 틀린 보기여서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2번, 다음 친구들 중 바르지 않게 설명한 사람을 2명 고르면. 1번,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책을 바닥으로 집어 던져도 떨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먼저 중력이 작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알자임 F는 0이라고 할 수 있고, 또한 책을 우리가 바닥으로 집어 던질 때 우리가 초기 속도가 어떠한 값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알자임이 0이라는 것은 가속도가 0이라는 거지, 이 초기 속도가 가속도가 0이라는 것이고, 가속도가 0이면 이 초기 속도가 그대로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된 상태로 운동을 하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운동을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초기 속도를 가지고 바닥을 향해서 돌진하고 있기 때문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1번이 바르게 설명하지 않은 것이고요. 그 다음 2번, 같은 곳에서는 질량과 무게가 비례하지. 이제 무게는 중력에 의해 질량에 따라 중력에 의해 작용하는 힘을 말하고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지구에서의 무게는 F는 mg, 즉 질량의 중력 가속도를 곱한 값입니다. 즉 우리가 질량과 무게가 다음과 같이 비례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므로 2번은 맞는 보기고요. 그 다음 3번, 달에 가서 내 질량을 재면 지구에서보다 줄어들 거야. 달은 우리 지구보다 중력 가속도가 작긴 하지만 이 질량이라는 것은 물체의 고유 특성이므로 달이나 지구에서나 똑같아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3번이 바르지 않게 설명한 것이고요. 이 질량이 아니라 만약에 무게라고 용어를 바꿨다면 맞게 되겠죠. 다음 4번, 추를 가만히 놓으면 연직 방향으로 떨어지지. 이건 당연히 추의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연직 방향으로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다음 5번, 달과 수성에 대기가 없는 이유는 중력이 작기 때문이야. 근데 이것도 중력이 작기 때문에 달을 예시로 들게 되면 대기가 이렇게 존재해야 되는데 이 안에 공기를 중력이 잡아당기지 못하게 되므로 공기가 전부 다 날아가게 돼요. 대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5번도 맞는 보기여서 정답은 1번,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지표면에 질량의 예민 물체가 놓여있다. 이 물체와 지구 사이에 작용하는 만류 인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먼저 기억. 이제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과 물체가 지구를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는 같다. 이 두 힘은 작용-반작용 관계로 당연히 같게 되겠죠. 그 다음 니은.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물체가 지구로부터 받는 힘의 크기는 커진다.
이것도 우리가 물체가 지구로부터 받는 힘의 크기는 F는 mg, 즉 질량의 중력 가속도로 곱한 값이므로 질량과 받는 힘이 비례하게 되므로 니은도 맞는 보기입니다. 다음 디귿, 중력 가속도의 크기는 r제곱분의 g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F는 mg는 g r제곱분의 m 스몰 m에서 우리가 스몰 m을 양쪽으로 약분시키고 이 g라는 중력 가속도의 크기는 결국 g는 r제곱분의 gm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므로 디귿도 맞는 보기여서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 가와 나는 각각 지구와 달에서 자석 A와 B가 수평면에 놓인 플라스틱 컵의 바닥면을 사이에 두고 정지해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자석의 질량은 A가 B의 2배이다. 그럼 A는 2m, B는 m이라는 질량을 가지고 있겠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이제 먼저 보기 기억 바로 보게 되면 기억, 가에서 A와 B 사이에는 자기력이 작용한다. 당연히 두 개의 자석은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이나 청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기력이 존재하게 되겠죠. 그 다음 니은, 가에서 측정한 B의 무게는 나에서 측정한 A의 무게보다 작다. 우리가 지금 중력 가속도의 크기가 지구 표면에서가 달 표면에서의 6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구 표면에서를 G라고 하게 되면 달에서는 6분의 G가 되겠죠. 결국 가에서 측정한 B의 무게는 mg라는 값이 될 것이고 나에서 측정한 A의 무게는 2m이라는 질량의 6분의 G라는 중력 가속도로 곱한 3분의 mg라는 값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니은 틀린 보기이겠고요. 다음 디귿, 나에서 달이 A를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와 A가 달을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는 같다. 이거는 지금 달이 A를 잡아당기고 A가 달을 잡아당기는 주어와 목적어가 바뀐 관계이므로 결국 작용 반작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디귿은 맞는 보기여서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 보겠습니다. 표는 진공 상태에서 자유낙하하는 깃털의 위치를 기록한 것이다. 깃털의 운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지금 깃털이 자유낙하하고 있다. 즉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 g라는 값으로 일정하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먼저 기억에서 가에 들어갈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속도가 지금 시간에 따라 일정하게 증가해야겠죠. 왜냐하면 가속도가 일정하므로. 그러므로 이 증가하는 값을 보게 되면 0.48m/s만큼 증가하게 되고 여기는 다른 방법으로 지금 측정을 하고 있네요. 보시면 지금 구간 거리가 여기는 3.7초에서 우리가 시간이 0.05초 사이이므로 0.05초 즉 20분의 1초 만에 구간 거리 3.7cm로 갔기 때문에 우리가 74cm/s 즉 0.74m/s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럼 결국 가의 값은 우리가 11cm를 0.05로 나누게 되면 220cm/s가 될 텐데 이거는 미터로 바꾸게 되면 2.2m/s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므로 가에 들어갈 값은 2.2m/s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옳은 보기이고요. 그 다음 니은, 깃털의 속도는 거의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다. 지금 첫 번째 속도 보게 되면 0.48만큼 증가하고 두 번째는 0.5, 세 번째도 0.48만큼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일정하게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니은도 맞는 보기인데요. 지금 이거는 실제 실험을 바탕으로 나온 결과 값으로 계산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는 게 아니라 거의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다가 올바른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디귿, 진공 상태에서 쇠구슬이 자유낙하할 때 0.2초에서의 위치는 19.6cm로 깃털과 같은 시간 동안 낙하한 거리는 같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지금 진공 상태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기 저항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상태이겠죠. 결국 이 자유낙하하는 운동은 질량에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평상시 우리 일상에서 보시게 되면 깃털을 날리면은 굉장히 천천히 떨어지고 쇠구슬은 굉장히 빠르게 떨어지는데 그 이유가 공기 저항이 쇠구슬은 거의 없고 깃털은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공 상태에서는 공기 저항이 없는 상태이므로 질량의 관계를 하지 않는 운동을 하게 되어 쇠구슬이나 깃털이나 같은 시간 동안 낙하한 거리는 같게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정답 5번이 되겠고요. 6번 문제 보겠습니다. 표는 직선상에서 등가속도로 운동하는 물체의 위치를 1초 간격으로 측정하여 기록한 것이다. 이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는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0초에서 1초 사이에 구간 거리는 2m, 그 다음 1초에서 2초는 6m, 그 다음 10m, 그 다음 14m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0초에서 1초 사이에 등가속도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0.5초의 속도는 우리가 1초 만에 2m로 갔기 때문에 2m/s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1초와 2초 사이, 즉 1.5초에서의 속도는 6m/s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2.5초는 10m/s, 그 다음 3.5초는 우리가 14m/s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가 가속도를 구할 수 있는데, 가속도는 일정 시간 동안 증가한 속도의 증가량, 즉 우리가 0.5초에서 1.5초 동안 1초 동안 4m/s만큼 증가했기 때문에 가속도는 4m/s 제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정답 3번이 되고요. 다음 7번. 자동차가 출발점을 통과하는 순간 10m/s에서 일정한 가속도로 속력이 감소하여 50m 이동 후 5m/s가 되었습니다. 가속도의 크기는 얼마인지 구하시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등가속도 세 번째 공식, 즉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에서 우리가 A를 구하는 값은 A이고 S와 V와 V0는 각각 알고 있기 때문에 각각 공식에 대입해 보게 되면 2 곱하기 A 곱하기 이동한 거리는 50m는 초기 속도 10의 제곱에서 나중 속도 5의 제곱을 뺀 값, 즉 75라는 값이 나와야 됩니다. 결국 100의 A는 75가 되어 A는 0.75m/s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 4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 3번 문제 보겠습니다. 8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직선도로에서 T는 0초일 때 자동차 A가 기준선 P를 20m/s의 속력으로 통과하는 순간 자동차 B가 Q를 10m/s의 속력으로 통과한다. A와 B는 T는 1초일 때 서로 스쳐 지나가고 P에서 Q까지의 거리는 L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A와 B는 각각 속력이 일정한 운동을 하고 있다고 나와 있죠. 그러면 우리가 기준선 P에서 이 T는 2초일 때까지의 거리는 20m/s의 속력으로 2초만큼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했기 때문에 40m가 될 것이고, 또 Q에서 T는 2초일 때까지 이동한 거리는 10m/s의 2를 곱한 20m가 되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L은 60m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제 보기를 보게 되면 기억 0초에서 2초까지 B가 이동한 거리는 0.35L이다. B가 이동한 거리는 지금 20m라고 우리가 구해주게 되었고, 얘는 3분의 1 L이 되겠죠. 그러므로 기억 틀린 보기이고요. 다음 니은 T는 4초일 때 A는 기준선 Q를 통과한다. T는 4초일 때는 지금 이 선에서 40m만큼 더 간 위치를 지나게 되므로 Q가 아니라 Q보다 20m 뒤에 떨어져 있는 지점을 통과하게 되겠죠. 그러므로 니은도 틀린 보기이고요. 다음 디귿 L은 60m이다. 이것은 우리가 구한 대로 맞는 보기이므로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9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은 질량이 각각 EN, M인 차공 A, B가 각각 H, EH 높이에서 자유낙하한 후 바닥에 충돌하여 달라붙은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A, B가 각각 바닥에 닿는 순간부터 완전히 멈출 때까지 걸린 시간은 A가 B의 루트 2배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나와 있는데요. 먼저 기억, 바닥에 닿는 순간의 속력은 B가 A의 루트 2배이다. 이거는 우리가
등가속도 두 번째 공식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에서 지금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초기 속도 V0는 0으로 가고 A는 G로 바뀌기 때문에 결국 2분의 1 GT 제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낙하한 거리가 T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A가 바닥에 떨어질 때까지 걸린 시간을 T초라고 하게 된다면 B는 바닥에 떨어질 때까지 걸린 시간이 루트 2 T초가 되겠죠. 또한 우리가 V는 V0 플러스 AT에서 자유낙하 운동에서는 V는 GT이므로 결국 시간에 비례하게 되는데 우리가 바닥에 닿는 순간의 속력은 결국 B가 A의 루트 2배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니은 바닥과 충돌하는 동안 공이 받은 합력에 의한 충격량의 크기는 A가 B보다 크다. 우리가 바닥에 닿는 순간의 속력을 B가 루트 2V 그리고 A가 V라고 할 때 충격량의 크기는 이제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 즉 A는 2mV가 될 것이고 B는 루트 2mV가 될 것이므로 A가 B보다 크다는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디귿 바닥과 충돌하는 동안 공이 받는 합력의 평균값은 A와 B가 서로 같다. 우리가 A는 운동량의 변화량, 즉 충격량의 값이 2mV였고 그 값이 평균 힘 FA의 시간, 우리가 바닥에 닿는 순간부터 멈출 때까지 걸린 시간은 A가 B의 루트 2배라고 하였죠. 그럼 A는 우리가 루트 2 T'이라고 하고 B는 T'이라고 놓게 되면 여기 다시 A는 충격량이 2mV인데 그 값이 평균 힘 FA의 루트 2 T'을 곱한 값과 같고 B의 경우에는 운동량이 이제 루트 2mV인데 그 값이 B의 평균 힘의 T'을 곱한 값과 같게 되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FA는 루트 2mV를 T'으로 나눈 값이고 FB도 마찬가지로 T'분의 루트 2mV가 되므로 결국 두 힘이 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은 동일한 물체 A, B가 수평면으로부터 높이가 각각 2h, h인 곳에서 동시에 연직 방향으로 떨어지기 시작한 순간을 나타낸 것이다. A의 처음 속도는 V0이고 B의 처음 속도는 0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A, B는 동시에 수평면에 도달하였다고 나와 있죠. 그럼 바로 보기를 보게 되면 기억 B는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당연히 지금 수평면에 있기 때문에 B는 중력가속도를 가진 등가속도 운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니은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 A의 속력은 B의 속력보다 V0만큼 크다. 지금 우리가 A, B가 동시에 수평면에 도달하였다고 나와 있죠. 그럼 우리가 그 시간을 걸린 시간을 우리가 T라고 하게 되면 V는 V0 플러스 AT라는 공식에서 B의 경우에는 바닥에 도달할 때의 속도는 GT가 될 것이고 A는 V0 플러스 GT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A가 B보다 V0만큼 크기 때문에 니은도 맞는 보기이고요. 그 다음 디귿 수평면에 도달하기 직전까지 B는 A보다 항상 아래쪽에 있다. 우리가 지금 A는 B보다 항상 V0만큼 속도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수평면에 도달하기 전에 B가 여기 있고 A가 더 아래에 있다고 치면 A가 더 빠른 속력으로 가기 때문에 절대 수평면에 동시에 도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B는 A보다 항상 아래쪽에 있다가 수평면에서 비로소 그 위치가 같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디귿도 맞는 보기여서 정답 5번이 되겠고요. 다음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높이 h에서 수평방향으로 Vm/s로 던졌고 그다음 B는 hg의 제로에서 가만히 놓았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시작한 지 2초 뒤에 A는 B의 처음 위치에 도달했고 여기에서 A가 2초 뒤에 도달하였고 B는 수평면에 도달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구하는 값이 h이므로 h0를 먼저 구해주게 되면 s는 2분의 1 gt제곱 v0 플러스 2분의 1 at제곱에서 우리가 b의 경우에는 초기 속도가 없기 때문에 2분의 1 gt제곱이 될 것입니다. 그게 이제 2초 동안 우리가 b가 수평면에 도달하였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결국 2분의 1 g 2의 제곱 즉 20m가 h0가 되겠습니다. 또한 a도 마찬가지로 지금 수평 방향으로 속력을 가지고 수직 방향으로는 처음 속력이 0이기 때문에 b와 마찬가지로 이제 수직 방향에서는 자연낙하 운동과 같은 운동을 하게 되겠죠. 결국 a의 초기 위치에서 2초 뒤 위치의 높이 차이도 h0와 마찬가지로 20m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h는 지금 h0로 표현하였군요. 그러므로 h는 2h0가 되겠죠. 그럼 12번은 이제 v 값을 구하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h 값을 40m라고 구고 있기 때문에 a는 이제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도 운동을 하게 되죠. 그러므로 v/s의 속력으로 우리가 2초 동안 달린 거리가 40m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v는 20m/s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네,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A점에서 정지 상태의 물체를 가만히 놓았더니 물체를 놓은 순간부터 3초일 때 B점을 지나고 이쪽이 3초라는 거죠. 그 다음 5초가 되었을 때 CG점을 지난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AB 사이의 거리는 P이고 B와 C 사이의 거리와 C와 D 사이의 거리는 각각 Q로 같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기를 보게 되면 기억 P 대 Q는 9대 25이다. 그럼 우리가 이 P와 Q의 비율 관계를 알아내야겠죠. 먼저 지금 A점에서 지면을 향해 가만히 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운동을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S는 V0T V는 V0 플러스 AT에서 우리가 V0는 0으로 가고 A는 G이므로 GT라고 할 수 있겠죠. 결국 속도와 시간이 비례함을 알 수 있고 그러면 우리가 B에서의 속도를 3V라고 놓게 되면 C에서의 속도는 5V가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A, B 사이의 거리 P를 보게 되면 P는 초기 속도의 0과 3V의 평균 속도 즉 2분의 3V라는 속력으로 3초 동안 운동한 것이므로 2분의 9V라는 값이 될 것이고 Q는 3V와 5V의 평균 속도 즉 4V에서 2초 동안 이동한 거리이므로 8V가 되겠습니다. 결국 P 대 Q는 2분의 9V 대 8V는 9 대 16이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9 대 25가 아니라 9 대 16이어서 기억 틀린 보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 니은 니은은 이제 물체의 속도 변화량은 A에서 B까지 이동하는 동안보다 B에서 C까지 이동하는 동안이 더 크다 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A에서 B까지 이동하는 동안은 0에서 3V 즉 3V가 될 것이고 B에서 C까지 이동하는 동안은 3V에서 5V 즉 속도 변화량은 2V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3V보다 2V는 더 작기 때문에 니은도 틀린 보기가 되고요. 그 다음 디귿 물체가 C에서 D까지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은 1초보다 길다. 우리 아까 Q를 8V라고 하였죠. 그리고 그럼 우리가 P 8V가 8G가 되겠죠. 위도 마찬가지로 5G 그리고 3G가 되겠습니다. 이 PQ, Q를 모두 더한 값은 P 더하기 Q는 2분의 41G가 될 것이고 그 값은 만약에 D에서의 시간을 우리가 T초라고 할 때 D에서의 속력은 우리가 GT라고 할 수 있겠죠. 결국 A에서 D까지 평균 속도 2분의 GT로 T만큼의 시간을 갔으므로 2분의 GT 제곱이 A에서 D까지의 거리가 되고 그 거리가 2분의 41G라고 나와 있습니다.
약분시켜주게 되면 결국 t가 루트 41임을 알 수 있겠죠. 그러므로 C에서 D까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루트 41에서 5를 뺀 값이고 이 값은 1초보다 크기 때문에 디귿은 맞는 보기에서 정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 가는 A, B를 같은 높이에서 자유낙하시킨 모습을 나타냈고 A의 질량은 M, B의 질량은 2M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나는 가에서 A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기를 보게 되면 기억, 시간 3t에서 B의 속력은 6V이다. 지금 같은 높이에서 자유낙하였고 공기 저항 또한 없기 때문에 물체의 운동이랑 질량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즉 B도 A랑 똑같은 운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A가 3t에서 속력이 3V였기 때문에 B도 3t에서 6V가 아니라 3V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니은, 지면에 도달하는 시간은 A와 B가 같다. 이것도 둘이 동일한 운동을 하기 때문에 맞는 보기이죠. 디귿,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2M 곱하기 T분의 V로 구할 수 있다. 지금 나 그래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속력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T분의 V라는 값은 가속도이므로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F는 MA인데 B의 질량은 2M 그리고 가속도는 T분의 V이므로 T분의 2MV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맞는 보기여서 정답 4번이 되겠고요. 다음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 가는 질량이 A인 물체 A를 지면으로부터 AC 높이에서 가만히 놨을 때의 모습이고 나는 동일하게 A를 놓는 순간 2A인 물체를 10m 떨어진 곳에서 지면과 수평하게 A를 향해 Vm/s로 던졌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랬더니 4초 후 지면에서 동시에 만나 충돌하였다고 나와 있죠. 이제 보기를 보게 되면 기억, 그림 가에서 A는 1초당 물체의 속도 변화량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을 한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게 곧 등가속도 운동이라는 것이죠. A는 자유낙하 운동이므로 등가속도 운동이 맞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니은, 그림 나에서 물체 B의 H와 V의 단위를 제외하고 숫자 크기만을 더하면 82.5이다. 그러면 H와 V를 각각 구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H는 2분의 1 G T제곱에서 각각 대입을 해주게 되면 중력가속도는 10, 시간은 4초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16을 곱해주게 되면 80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다음 우리가 V는 10m를 4초 만에 이동한 속도이므로 10을 4로 나눈 2.5가 되겠죠. 결국 둘이 더해주면 82.5가 되어 니은 맞는 보기이고요. 다음 디귿, 그림 나의 상황에서 물체 B의 속도를 V에서 2B로 증가시키면 물체 A와 B는 지면으로부터 20m 지점에서 충돌한다. 이거는 지금 물체 B의 속도를 2.5가 아니라 5m/s로 증가시킨다고 나와있죠. 그러면 우리가 A와 B 사이의 거리는 10m이므로 이를 5m/s로 나눠주게 되면 결국 2초 뒤에 A와 B가 이 지점 정도에서 충돌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2초 동안 우리가 A와 B가 내려간 거리를 구해주게 되면 H는 2분의 1 G T제곱에서 2분의 1 10 그리고 시간은 2초이기 때문에 4를 곱해주게 되면 20m가 되는데요. 우리가 이 거리가 20m이고 그럼 지면으로부터의 거리는 80에서 20을 뺀 60m가 되겠죠. 그러므로 디귿은 틀린 보기여서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같은 높이에서 동일한 공 A와 B 중에서 A는 가만히 놓고 B는 수평 방향으로 던졌다. 보기를 보게 되면 기억, A와 B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은 같다. 둘 다 중력만 작용하므로 힘의 방향 아래로 모두 같게 되겠고요. 그 다음 니은, 공의 질량이 클수록 연직 방향에서 단위 시간당 공의 낙하거리의 간격이 더 넓게 나타난다. 이 질량, 지금 공기의 저항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질량과 운동에는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간격이 더 넓게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똑같이 나타나겠죠. 그 다음 디귿, 수평 방향으로 단위 시간당 속력 변화량은 B가 A보다 크다. 그러면 수평 방향에 우리가 가속도를 구하라고 나와 있는데 B는 초기 속도 그대로 계속 등속도 운동을 하기 때문에 수평 방향으로는 그러므로 가속도가 0이 되겠고 A도 마찬가지로 아래쪽 연직 방향으로만 자유낙하 운동하기 때문에 수평 방향의 속도 변화량은 0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둘이 동일하게
0이 되므로 정답 1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 17번. 그림은 수평면으로부터 동일 연직선에서 수평면과 나란하게 던져진 물체 A, B, C가 포물선 경로를 따라 운동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A, B, C는 다음과 같은 운동을 하고 있고요. 보기를 보게 되면 기억, 걸린 시간은 A와 C가 같다. 지금 A와 C 모두 수평 방향으로 일정한 속도를 주고 운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낙하 거리가 다르게 되겠죠. 자유낙하 운동에서, 포물선 운동에서 낙하 거리가 다르면 걸린 시간은 A와 C가 다르게 되겠죠. 당연히 C가 더 높이 있으므로 C가 더 오래 걸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니은. 가속도의 방향은 A, B, C가 모두 같다. 모두 중력만 작용하므로 가속도의 방향 아래로 갖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디귿. 던져진 순간의 A의 속력은 C의 속력의 2배보다 작다. 일단 먼저 S는 2분의 1 G T제곱에서 우리가 C와 A의 거리차는 2배라고 할 수 있겠죠. 결국 걸린 시간은 C는 루트 2T만큼 걸리고 A는 T만큼 걸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던져진 순간의 속력 VC 그리고 VA를 각각 곱해주게 되면 그 값이 동일하게 나와야겠죠. 왜냐하면 수평 도달 거리가 S로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VA와 VC의 관계를 구해주게 되면 VA는 2VC와 같게 루트 2VC와 같게 되고 2는 2VC보다 작기 때문에 디귿도 맞는 보기여서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은 같은 높이의 두 건물 끝에서 A와 B를 수평 방향으로 던졌을 때 운동 경로와 물리량을 나타낸 것이다. 먼저 보기를 보게 되면 기억, 가는 2V이다. 지금 낙하한 동안 이동한 거리를 보시게 되면 수직 방향으로 A, B 모두 ED만큼 동일한 거리를 이동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둘이 걸린 시간 T 또한 같게 되겠죠. 그때 우리가 수평 방향은 A는 T, B는 ED이므로 던진 속력은 당연히 B가 A의 2배가 되어야 되므로 가는 2V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니은. 물체에 작용하는 R자임의 크기는 B가 A의 3배이다. R자임의 크기는 이제 중력, 즉 mg 값인데요. 우리가 B는 질량이 3m이므로 3mg이고 A는 mg가 되므로 B가 A의 3배가 맞게 되겠고요. 그 다음 디귿. A와 B가 지면에 도달하기 직전 연직 방향 속력은 4V이다. 지금 B를 보시게 되면 B는 수평 방향과 수직 방향 모두 ED로 같게 나와 있죠. 그리고 우리가 B의 초기 속력을 EV라고 하였고 같은 시간 동안 수평 방향과 수직 방향이 같게 되려면 당연히 연직 방향의 속도도 평균 속도가 EV가 돼야겠죠. 그러므로 평균 속도가 연직 방향 평균 속도가 EV이므로 연직 방향 초기 속도는 0이므로 지면에 도달하기 직전 속도는 4V가 돼야 이 둘의 평균 속력이 EV가 되어 조건을 만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A와 B는 연직 방향으로 같은 운동을 하므로 A와 B 모두 연직 도달하기 직전에 연직 방향의 속력은 4V가 되어 디귿도 맞는 보기여서 정답 5번이 되어 있고요. 다음 19번. 그림 가는 높이가 H인 곳에서 수평 방향으로 V의 속력으로 던져진 공의 운동을 나는 연직 방향과 수평 방향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그래프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4초일 때 지면에 도달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먼저 나의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속력이 일정한 게 수평 방향 그리고 속력이 증가하는 게 연직 방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시간이 4초일 때 연직 방향의 속력 기억을 구해주게 되면 중력 가속도 9.8에 4를 곱한 값인 39.2가 되어 기억은 맞는 보기입니다. 다음 니은. V는 19.6m/s이다. 지금 2초일 때 수평과 연직 방향의 속도가 같게 되죠. 2초일 때는 9.8 곱하기 2, 즉 19.6m/s가 속도가 될 것이고 우리가 수평 방향으로 V의 속력으로 던졌다고 했기 때문에 V는 19.6이 되겠습니다. 다음 디귿. H와 D는 39.2로 같다. 먼저 H를 구해주게 되면 H는 초기 속도 0, 그 다음 나중 속도 39.2, 즉 평균 속도 19.6으로
4초만큼 이동했기 때문에 78.4m가 될 것이고, D는 19.6이라는 일정한 속도로 4초만큼 이동했기 때문에 78.4가 되겠습니다. 오늘 H와 D 모두 39.2가 아니라 78.4로 갖게 되어 이것은 틀린 보기여서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은 지면으로부터 30m 높이에서 질량이 M인 물체를 가만히 두는 순간 B에서 높이는 같고 수평방향으로 L만큼 떨어진 곳에서 질량이 2M인 A를 수평방향으로 30m/s로 던진 모습을 나타냈고, B의 속력이 20m가 되는 순간 A와 B가 충돌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먼저 중력과 속도가 10m/s 제곱이므로 우리가 둘이 충돌할 때 속도가 20m/s라는 것을 보아 충돌할 때의 시간 t는 2초임을 알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이 L 값은 A가 수평방향으로 30m/s로 2초만큼 이동한 거리이므로 60이 되겠고요. 다음 D는 지면으로부터 높이 20m인 곳에서 충돌한다. 이 B의 운동을 보게 되면 초기 속도 0, 나중 속도 20으로, 즉 평균 속도 10으로 시간 2초만큼 이동했기 때문에 낙하한 거리는 20m가 되겠습니다. 결국 지면으로부터는 30에서 20을 뺀 값 10m가 되겠죠. 그래서 D는 틀린 보기이고요. 다음 D는 충돌 순간부터 지면에 도달할 때까지 A와 B가 받은 충동량의 크기는 같다. 이 두 물체가 충돌하는 동안에 이 두 물체는 수평방향으로만 힘을 주고받겠죠. 또한 두 물체가 서로 충돌할 때는 항상 두 물체가 받는 충격량은 같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귿도 맞는 보기여서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1번. 그림과 같이 높이가 3m인 B 지점에서 수평방향으로 공을 던져서 10m 떨어진 점 P에 떨어졌다. 그럼 보기를 보게 되면 기억 B와 같은 속력과 방향으로 A를 던지면 공 A는 20m보다 가까운 지점에 떨어진다. 먼저 H는 2분의 1 GT제곱에서 A가 B에 H가 2배임을 알 수 있고, 그럼 우리가 B가 걸린 시간을 T라고 하게 되면 A는 루트 2T만큼 되겠죠. 이 T값을 정확하게 구해주게 되면 우리가 3을 2분의 1 GT제곱이라고 같다고 할 때 이는 5T제곱이 되고 T는 루트 5분의 3, 즉 B가 바닥에 도달할 때 걸린 시간은 루트 5분의 3이 되겠습니다. A는 여기 루트 2를 곱한 루트 5분의 6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B는 10m를 루트 5분의 3세크만큼 이동했기 때문에 10을 루트 5분의 3으로 나눈 3분의 10 루트 15라는 값이 B의 초기 속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억을 보게 되면 B와 같은 속력과 방향으로 A를 던지면 A는 20m보다 가까운 지점에 떨어진다. 같은 속력으로 A를 던져주게 되었을 때 시간이 루트 2배이므로 우리가 A가 떨어지는 거리는 10 루트 2가 되겠죠. 그러므로 20m보다 가까운 지점에 떨어지는 게 맞게 되겠고요. 니은 A를 수평으로 던진다면 던지는 속력과 관계없이 B보다 떨어질 때까지 걸린 시간이 더 길다. 수평으로 던지면은 연직 방향에는 상관을 주지 않으므로 연직 방향으로 A가 B보다 더 높은 지점에 있으므로 당연히 A가 B보다 시간이 더 길게 걸리겠죠. 그 다음 디귿 B를 던진 속력은 3m/s이다. 우리가 B를 던진 속력 3분의 10 곱하기 루트 15라고 있기 때문에 디귿 틀린 보기여서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2번. 그림은 지표면 근처에서 같은 높이에서 수평방향으로 질량이 M인 세공 ABC를 발사했을 때 다음과 같이 운동한다. 또한 C가 속도 V로 발사됐다고 나와있죠. 보기 기억을 보게 되면 공을 발사한 속도는 CBA이다. 당연히 더 멀리 간 쪽이 발사한 속도가 더 높게 되므로 당연히 CBA 순서가 맞게 되겠고요. 다음 니은 운동하는 동안 공행에 작용한 중력은 A, B, CBA 순서이다. A, B, C 모두 질량이 같기 때문에 중력은 mg로 모두 같게 되겠습니다. 디귿 운동하는 동안 공의 가속도의 크기는 A, B, C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속도의 크기 G로 일정하기 때문에 D가 틀린 보기이고요. 리을 질량이 2M인 공 D를
V의 속도로 발사시키면 C와 같은 운동을 한다. 중력 가속도는 질량의 무한함으로 질량이 EM이든 M이든 공을 V의 속도로 발사시키면 모두 C와 같은 운동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정답 2번이 되겠고요. 다음 23번. 다음 그림과 같이 지구 주위를 도는 우주정거장이 있다. 이 정거장에서 어떤 물체의 무게를 측정하였을 때 저울의 눈금이 0이었다. 즉 우리가 이를 통해 이 정거장 안은 무중력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보기를 보게 되면 기억. 이 정거장 안에서 공기 중에 가만히 놓은 물체는 움직이지 않는다. 지금 무중력이라는 상태는 알자 힘이 0이라는 것입니다. 즉 중력으로 이만큼의 힘이 작용하면 원심력으로 그 반대 방향으로 동일한 힘이 작용하게 되어 이 우주정거장 안에서의 알자 힘은 0이 되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알자 힘이 0이므로 가만히 놓은 물체는 움직이지 않는다. 당연히 맞는 소리겠죠. 다음 니은. 이 정거장 안에 있는 물체에는 지구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다. 중력은 작용하지만 그 반대 방향으로 원심력 또한 작용하기 때문에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디귿. 이 정거장 안에서 촛불을 켜면 촛불이 꺼지지 않는다. 이 촛불의 모양과 크기는 이제 공기가 대류하게 되면서 바뀌게 되는데 우주 정거장 안에서는 공기 또한 질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무중력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공기도 움직이지 않고 대류 현상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촛불을 켜면 촛불을 꺼지지 않는 게 아니라 이 주위의 산소를 모두 소모하게 되면 촛불이 꺼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